안녕하세요. 카시트 전민준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이제 어떤 루트를 이제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시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유튜브, 두 번째 시승기, 세 번째 그 차를 경험한 그 지인들한테 이제 물어봅니다. 이제 요즘에 기아 자동차 K8이 정말 핫하죠.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만나볼 분은 그 K8 오너가 아니라 K7 오너입니다. 굳이 왜 K7 오너를 만났냐? 이거는 이 기아 자동차의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잘 알고 또 서비스 그리고 한 차의 상품성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K7 오너를 만나서 차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차는 K7 중에서도 X 에디션이라는 이제 모델인데요. 자, 지금부터 바로 이제 인터뷰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본인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네. 저는 전문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박재철이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오늘 이제 그 기아 자동차 K7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이제 진행할 건데, 사실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. 근데 이 차를 타면서 이제 좋았던 점, 이제 아쉬웠던 점이 있을 텐데, 과연 이제 아쉬웠던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아쉬웠던 점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최초에 샀을 때는 굉장히 생애 두 번째 차라서 그런지 만족하게 탔었는데요. 일단은 이 우드가 생각보다 올드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? 제 친구가 이제 그랜저를 타고 있는데, 그랜저는 이 소재가 나무가 아니더라고요. 소재가 다른 가죽 소재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소재가 주는 느낌이 너무 올드해 보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, 그리고 그랜저와 다르게 이제 이게 처음에는 또 이게 끌려서 샀지만 계기판과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분리되어 있다는 요 점이 또 이것도 이제 타다 보니까 올드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고급스럽고 약간 좀 세련된 느낌의 이런 그 전체적인 구성이 계속 보다 보니까 네. 좀 올드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이제 있었고, 네네. 그 하이그로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어때요? 실제로 관리하기가? 정말 그 하이그로시를 제가 하이그로시 해가지고 저도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주변 사람들이 하이그로시 이걸 왜 쓰냐라고 물었었을 때 저는 그냥 잘만 닦으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요. 네. 이게 지문이 이렇게 많이 나올지는 몰랐어요. 그래요? 네. 지금은 좀 되게 깨끗한데? 예. 지금은 그래도 예. 그냥 저기 촬영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. 살짝 닦아 놓은 상태입니다. 근데 이게 예. 살짝 이게 지문만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이게 지금은 햇빛이 잘 안 들어와서 그런데 햇빛만 비치면은 정말 그 먼지와 네. 지문 상태가 그대로 보입니다. 그렇구나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좀 튜닝 계획이, 그러니까 어떤 실내 튜닝 계획이 있으면 좀 다른 소재로 좀 바꾸고 싶습니다. 좀. 그 두 번째로 이 차 상품성에 대한 어떻게 아쉬운 점이 좀 있으실까요? 이제 서비스 센터 뭐 경험하신 적도 있으시고요? 사실 제가 이거는 사고 나서 1년이 채 안 되고 나서 리콜을 받았습니다. 엔진 오일 누수와 관련된 어떤 건데요. 엔진 오일을 계속 감소한다는 그런 문제. 네네, 예, 맞습니다. 근데 제 차량이 그 엔진 오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, 네. 일단은 기아 자동차에서 리콜을 해줄 테니 일단은 10,000km를 더 뛰어라. 네. 그 다음에 다시 검사해보자 했는데 아직 그렇게 키로수를 많이 못 뛰어가지고 서비스 센터에서 리콜 조치 받고 다음에는 그냥 사실 아무 이상 없어서 지금 타고 있는데, 한 조만간 제 키로수가 지금 13,000인데 15,000 정도 되면은 그때 한번 이제 차를 그 기아 서비스 센터에 한번 입고해서 자세한 좀 점검을 좀 받을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리콜 조치 한다고 했을 때 한번 차를 입고 시켰고, 네. 네, 그리고 10,000km 정도 이제 탄 다음에 다시 이제 가서 네. 그걸 이제 점검을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? 네네, 맞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약간 이 차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이 차의 아쉬운 점은, 그리고 결국은 그 외관 익스테리어가 이제 또 새롭게 K8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 K8 같은 경우는 좀 앞부분이 조금 더 날렵해진다는 좀 부분과 뒷부분이 좀 스포일러 한다는 그런 디자인을 좀 제가 그 다른 유튜브에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K7 오너로서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.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이걸 좋아서 샀는데, 네. 그 다음에 더 멋진 차가 나오니까. 맞습니다. 예. 제가 이걸 차를 구입할 당시가 작년 4월이었으니까요. 네. 그렇게 보면 이제 1년도 안 됐거든요. 예. 차를 1년 더 기다릴 거예요, 진짜. 네, 맞습니다. 예. 중고차 가격에도 좀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.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저 지금 네.
아, 이게 차량은 충동 구매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당시에 제가 어떤 점을 고려했냐면 네. 그랜저와 K7, 네. 그러니까 신형 그랜저와 K7을 고려했는데 네. 가장 빨리 출고가 될 수 있는 차량은 사실 이 차량이었거든요. 네. 신형 그랜저보다. 신형 그랜저는 4개월이 소요가 됐고 네. 이 차량은 한 달만 기다리면 나왔기 때문에 네. 제가 2월 달에 계약을 해서 출고를 4월 초에 받았으니까요. 참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. 그거 외에 혹시 뭐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으신가요? 좀 가솔린 차다 보니까 연비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그 고향을 내려가거나 고향이 대전 쪽인데 고향을 내려갈 때는 그나마 15km, 14km 정도로 훌륭하게 잘 나오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건 어쩔 수 없이 도심 연비가 뭐 6에서 잘 나오면 8 정도다 보니까 연비가 확실히 너무 안 좋다는 부분이 좀 단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실제로 이제 6.8에 지금 평균 연비가 6.8이 나왔으니까 네, 예, 맞습니다.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부분 감안해야 되는 네. 그런 것 같습니다. 그 반면에 약간 좀 장점 몇 가지 좀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일단 실내 저는 가죽 이 시트가 좀 마음에 들어요. 결국은 그 브라운 계열로 나온 이 시트가 검정색 외관에 브라운 시트가 상당히 좀 고급지다 라고 느끼고, 일단 제 친구가 그랜저를 타고 있지만 흰색 차에 그냥 안에가 검정색 가죽인데 개인마다 차별은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브라운 소재가 참 고급지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분 하이그로시가 다 있다는 점이 이 옆에도 보시면 이제 네. 다 하이그로시라는 부분이 결국 또 요것도 단점으로 보이면서 이 가죽에 대한 질감이나 이런 부분은 좀 나쁘지 않다라는 점이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 잠깐 뭐 가볍게 이제 주행하면서 네, 그 네, 이 차의 네. 이제 가속 부분에 대해서 네. 간단히 좀 해보겠습니다. 이 2.5 스마트 스트림의 이제 가속은 좀 어떤 것 같아요? 가속은 사실 살짝 밟을 때 네.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저희 결국은 이게 배기량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게 그 새로 나온 스마트 스트림이라는 그 엔진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. 저희 아버님이 이제 지네시스 G80인데 네. 거긴 결국 3.3인데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이제 배기량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 밟을 때의 가속이 좀 다르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은 이게 좀 가속할 때 갑자기 그 변속이 우왕거리는 소리가 자주 좀 발생을 해서요. 기존에 타던 그 스포티지랑 비교했을 때는 좀 어때요? 기존에 타던 투싼은 네, 투싼. 예. 그렇게까지는 답답하다는 생각을 좀 못 느꼈던 게 있었는데. 그것도 1.6이었는데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그렇게까지 답답하다고는 못 느꼈는데 예. 구간에서 급가속이 필요할 때가 예. 좀 2.5인데도 불구하고 예. 그런 소리가 난다는 게 저는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. 오케이. 그러면 가속은 그렇게 리뷰를 마무리하고 승차감은 사실 아주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정도면. 네. 제 아버님 차와 비교했을 때도 네. 제네시스가 조금 더 넓다는 점 빼고는 이 K7하고 비교했을 때는 크게 뭐 다르다고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뭐 정숙성이나 네.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방시터 넘어갈 때 꿀렁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네, 맞습니다. 볼 수 있는 거고. 예. 지금 제가 1년 안 된 시점에서 가끔씩 비가 오거나 눈이 왔고 그렇게 다음날 어디 서비스 센터를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이 핸들을 크게 이렇게 돌리고 하면 이게 소리가 나더라고요. 겨울에 그것도 네, 겨울에요. 소리가 나요? 진짜? 났었는데 이게 네. 그러니까 났다 안 났다 그러니까는 이게 저도 이게 서비스 센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이렇게 계속 판단만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한 번씩 끽끽 하는 소리가, 그러니까 핸들을 완전 돌렸을 때 이제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.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지? 하더니 그러니까 핸들 돌릴 때 밖에서 이제 좀 나더라고요. 아무튼 이거는 서비스 센터에서 이제 맡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K7이 이제 예전부터 이제 핸들에서 그 겨울이 되면 소리가 난다는 그런 단점이 이제 결함이 좀 있었는데. 예, 그렇습니까? 예, 그게 이제 세대가 거듭해도 약간 좀 이어지는 게 있고. 전혀 저는 네. 사실 그 사실은 전혀 몰랐었어요. 근데 이것도 소리가 그냥 소리가 나길래 이건 뭐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워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저도 사실 차에 대해 잘 모르니까요. 근데 그렇게 느끼고 그냥 또 날씨 따뜻해지면 또 괜찮아지니까요. 그래서 별 생각을 안 하고
가만히 있었는데 사실 그 촬영하신 분께서 말씀해 주시니까는 처음 알았습니다. 예,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차를 내가 다시 구매하라고 하면 또 산다 안 산다?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. 일단은 네. 저는 그 같은 돈이면 네. 굳이 K7까지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그래요? 뭐 어때요? 어떤 걸? 차라리 네. 그 소렌토를 살 거 그랬다고 생각이 좀. 소렌토도 이런저런 뭐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네. 신형 소렌토를 네. 사는 게 조금 더 저한테는 낫지 않았을까. 어차피 가격이 비슷한 측면도 있을 테고, 그쵸. 거기다가 디젤이라는 연비의 장점도 있을 테고, 아니면 조금 더 가격을 보태서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이 K7이 좀 타다 보니까, 이게 제가 오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다 보니까 좀 밋밋해지는 성향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. 이게 지금. 알겠습니다. 오늘 뭐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 기아 자동차 K8이 이제 조만간 또 출시되잖아요. 네네. 네, 그래도 이런 이제 그 정보들을 좀 알고 구매를 해야지. 또 신차에만 집중하다 보면 좀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하게 됐습니다. 네, 네. 맞습니다. 예. 그리고 앞으로는 좀 저도 차를 구매할 때는 네. 신중하게 구매를 해야겠다. 네. 다시 한번 네. 느끼는 네. 이제 신차를 구매하고서 한 1년 오너로서 네. 그 다른 분들이 이 K7을 사실 때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지, 사실 이 차가 그렇게 나쁜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